영화 초반에는 두 명의 암살자가 등장합니다. 데니와 그의 친구 헌터. 이번에는 둘이 멕시코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여기서는 데이비스랑 마이어라는 다른 킬러들도 합류했어. 목표물이 나타나자마자 마이어가 미리 설치한 폭탄을 터뜨려서 목표물 부하들의 차를 날려버렸어. 그 다음엔 킬러들이 목표물을 완전히 포위했고 데니가 한 명씩 깔끔하게 처리했지. 타겟을 제거한 후 데니는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이 앞에서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주의한 순간에 데니는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빠르게 움직여 데니를 구했습니다. 도망치는 중에 데니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 멈추다. 먼저 구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후 데니는 호주 숲속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 그의 에이전트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어. 사진 속에는 헌터가 아랍 석유 마피아에게 잡혀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 여기서부터 제이슨 스타뎀의 복수 행동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데니는 즉시 그의 에이전트를 만나기 위해 오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를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존은 또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전에 데니에게 자신과 함께 가라고 말했습니다. 도중에 존은 헌터가 부족 지도자이자 부유한 석유 마피아인 고객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데니가 실패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두부 공장을 짓는데 나쁘지 않은 $600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무가 또 실패하면 헌터는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는 마침내 마피아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종종 셰이크 알사미디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셰이크 아미르, 셰이크 에밀입니다. 데니는 사미디의 막내 아들 바하이드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사 후 데니를 고용한 사미디의 목표는 세 자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영국 특수부대, 즉 셋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별말 없이 사미디는 즉시 대상의 신원이 담긴 파일을 건넸습니다. 사미디는 자신의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데니가 사미디가 죽기 전에 임무를 완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이 마피아가 죽는 날 헌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는 경비원 중 한 명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비원이 돌아오자 데니는 그가 기절할 때까지 그를 때렸습니다. 그는 헌터를 그곳에서 꺼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미디의 부하들은 즉시 그들을 포위했고 주먹 싸움은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둘 다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도 헌터는 데니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데니가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니 헌터를 미끼로만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데니는 그의 에이전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제 데니는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헌터를 풀어주고 호주에서 은퇴하고 싶어 합니다. 데니는 데이비스와 메어를 만나기 위해 즉시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데니는 즉시 데이비스와 함께 복싱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임무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데니도 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헌터를 풀어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와 메이어가 모든 보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돈을 공유하기로 동의한 후 데니는 목표인 스티븐 해리스 또는 종종 파이조라고 불리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현재 오만에 살고 있는 전직 SAS 군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데니는 즉시 오만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파이조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화장실 바닥의 일부를 가져와 파이조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무기를 만들었고 경찰은 이를 살인이 아닌 사고로 간주했습니다. 한편 데이비스는 영국의 SAS 퇴직자들이 자주 찾는 카페에 있었다. 이곳에서 데이비스는 오만에서 싸운 SAS 회원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방문객 중 한 명이 데이비스를 의심하고 그를 전 SAS 회원, 즉 스파이크에게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SAS 회원들은 데이비스를 도청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 스파이크도 은퇴한 사스를 모아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불법 사업을 수행하는 커뮤니티의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스파이크의 노력은 멤버들 중 어느 누구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수고였다. 따라서 스파이크는 마침내 스스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마틴이라는 부하와 함께 오만으로 갈 예정이다. 오만에 도착한 마틴은 즉시 데이빗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금 살인 무기를 만든 데니와 메이어를 감시했습니다. 무기는 세라믹 소재로 만든 망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마틴의 카메라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데니 CS가 그를 지하 터널로 쫓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마틴은 말벌 둥지에 부딪혀 도로를 막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마틴의 존재로 인해 데니 CS는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날 데이비스는 파이조의 여자친구가 그의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차를 충돌시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데니와 메이어는 이미 파이조의 집에 와 있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메이어는 즉시 파이조의 손을 묶었고 데니는 화장실에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처형이 집행되기 전 데니는 자신이 사미디의 아들 후세인을 죽였다는 파이조의 고백을 먼저 녹음했습니다. 페이조는 인정했지만 살인에 연루된 다른 사람도 있었고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됐다고 말했다. 데니는 자매티 말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 데니와 메이어는 초기 계획대로 즉시 파이조를 처형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파이조의 연인이었다. 그 여자는 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요금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데니는 화장실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진 파이조의 시신을 보았다. 메이어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다음으로 데니는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비행기에서 그는 안나가 자신이 은퇴한 이유라고 상상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데이비스는 다음 암살 대상을 찾기 위해 SAS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기 위해 정보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 제보자는 의심을 품고 즉시 스파이크에게 신고했다. 이를 본 데이비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즉시 붓을 들고 잔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데이비스는 제보자의 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제보자의 죽음이 스파이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completely under the radar. 그 후 데니는 폭설 속에서 진행된 SAS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랙은 걷다가 넘어졌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니는 그에게 다가가 사미디의 아이 살해에 연루되었다는 크라키의 고백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은 사미디가 즉시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데니는 선교 사업을 계속하기 전에 안넥에 연락했습니다. 방 토이브가 착각하지 않도록 곧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나는 데니의 진짜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살인범은 모든 일이 끝나면 자신의 실례 직업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니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뒤 데이비스의 차에 올라 사이먼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 남자는 소령이었고 4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통풍이 자주 발생하더라도 사이먼은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자신의 차를 손상시킨 자맷을 구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파이크가 나타나 싸움을 중단시킨다. 반면에 스파이크는 데니와 그의 팀에 대해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그의 부하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입니다. 동시에 데이비스는 호텔에 있었고 방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호텔 가정부는 스파이크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즉시 데이비스의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파이크는 데이비스를 체포하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데니는 유혈 사태에 지쳐 스파이크를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스파이크에게 자신의 행동을 계속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계속하면 데니가 그를 끝낼 것입니다. 스파이크를 위협한 후 데니는 사미디를 만나 사이먼의 고백을 녹음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헌터를 그곳에서 데려갔습니다. 데니는 헌터에게 은퇴하고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살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밤이 되자 데니는 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존은 데니가 잘못된 목표를 죽였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파이존은 사미디의 아이들을 죽인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데니가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그의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데니는 당황하여 즉시 아들을 데리고 파리로 숨었습니다. 데니는 존을 만나 실제 목표, 즉 투키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자신의 사무실이 스파이크에 의해 도청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데니는 헬멧을 쓰고 올블랙 옷을 입고 투키민의 주소로 갔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데니가 그 장소에 들어서자 갑자기 폭탄이 터져 데니의 몸이 멀리 날아갔다. 그런데 헬멧을 쓴 사람은 데니가 아닌 잭이었다. 스파이크는 데니의 계략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데니는 이미 투키민의 방에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즉시 그를 때렸다. 투키민을 죽이기 전에 데니는 영화 초반에 등장한 어린 소년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데니는 여전히 투키민을 끝냈습니다. 스파이크는 데니를 풀지 않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데니가 총을 겨누고 스파이크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 정부 관리 미드위그가 이전 SAS 커뮤니티를 해체하고 스파이크의 행동을 막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데니는 둘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체할 틈도 없이 창문으로 뛰어들어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헌터는 오만에서 데니를 만나 투키민이 죽었다는 사미디 사진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헌터는 폭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멀리서 지켜봤다. 반면 스파이크는 사미디와 막내에게 먼저 다가왔다. 중병을 앓고 있던 사미디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파이크는 의사로 판명된 투키민의 사진을 제공합니다. 그 후 스파이크는 사미디를 찔러 죽였습니다. 막내 아이는 큰 유산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데니와 헌터에게 전달될 예정인 돈인 $600만 스파이크에게 기부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데니는 여자친구를 데리러 파리로 돌아온다. 영화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사실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사적인 결말로 끝난다.